사실 재민이 내 아들 아니야. 내가 입원해서 정신 못 차릴 때 내가 아이를 바꿨어. 경기도 광명시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한 구석에는 이선영이 정성스럽게 가꾼 고추와 상추가 푸릇푸릇 자라고 있었어요. 58살의 선영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6시 반이면 광명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30년 넘게 운영해온 선영이네 반찬 가게는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거렸어요. 선영 씨, 오늘도 김치 5,000원어치 주세요. 단골 할머니의 목소리에 선영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답답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강영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60살의 영진은 작년에 고등학교 국어교사직을 은퇴한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부부 사이의 대화는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았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간단하게. 영진의 대답은 늘 이랬어요. 성의 없고 건성건성. 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영진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물어봐도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라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재민이는 언제 와요? 모르겠어. 요즘 졸업 준비한다고 바쁘다던데. 26살의 외동아들 강재민은 선영의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지금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재민도 집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선영은 문득 2층 다락방이 생각났어요. 오래된 앨범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락방에 올라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이 보였어요. 어머, 이게 언제 것이지? 선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재민의 아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갓난아기 때의 재민, 돌잔치 때의 재민.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사진이 더 있었는데. 선영의 기억으로는 재민이 태어난 직후 찍은 사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았어요. 특히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말이에요. 하지만 앨범에는 생후 한 달 이후의 사진들만 있었죠. 내가 기억을 잘못하나? 선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재민을 낳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한 달 넘게 입원했었죠. 그 시기의 기억이 흐릿흐릿했어요. 남편 영진이 혼자서 갓난 재민을 돌봤다고 했는데, 여보, 재민이 아기 때 사진 어디 갔어요? 선영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어보니 영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글쎄, 오래된 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아이 첫 사진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옛날 일 자꾸 들춰내지 말고 그냥 있는 사진으로 만족해. 영진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의욕의 씨앗이 심어졌죠. 그날 밤 선영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재민의 아기 시절, 자신의 기억이 왜 이렇게 애매한지, 그리고 남편의 요즘 행동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말이에요. 한 달 후, 재민이 집에 와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 유학 가려고 해요. 선영은 깜짝 놀랐죠. 갑작스러운 얘기였거든요. 유학? 갑자기 웬 유학이야?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미국 대학원에서 장학금도 준다고 하고요. 재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선영은 기뻤지만 한편으론 아쉬웠죠. 외동아들이 멀리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서류가 복잡하대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건강검진, 그리고 재민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뭐, 친자 확인 서류도 필요하다고 해요. 요즘 미국 비자가 까다로워져서 선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친자 확인 서류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일주일 후 가족 모두 병원에 갔어요.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하얀 복도가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간단한 검사예요. 구강 내 세포를 채취해서 DNA를 분석하는 거죠.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선영은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어요. 재민의 유학을 위한 일이니까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재민 학생 보호자이시죠?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선영은 이상했어요. 단순한 서류용 검사인데 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다음 날 선영과 영진이 함께 병원에 갔어요. 재민은 학교에 있다고 했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입양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선영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민이는 제가 낳은 아이인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상 이선영님과 강재민님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낳았는데, 아니, 내가 낳은 게 맞긴 한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앉은 영진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죠. 검사 결과는 정확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재검사를 해보시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선영과 강재민, 혈연 관계 없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선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영진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죠. 여보. 선영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영진이 먼저 말했어요.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번이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 영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해 보였죠. 집에 도착해서도 선영은 정신이 없었어요. 재민이 집에 들어오자 억지로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검사 결과 어땠어요? 재민의 맑은 눈빛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선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6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니. 그럼 내 진짜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재민의 진짜 엄마는 또 누구일까요? 선영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영진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잠든 게 아니었죠. 여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조용히 물어봤지만 영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다음 날부터 선영은 미친 듯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도 제대로 못 보고 하루 종일 집안을 뒤졌죠. 분명히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야. 선영은 영진의 책상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수첩들, 은행 통장들. 그런데 1998년도 수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최미정. 이 이름이 뭐지? 수첩 한 구석에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하트 표시와 함께. 선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여보가 바람을 폈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그 시기가 바로 재민을 낳을 때였다는 거예요.
선영이 산후우울증으로 입원해 있던 바로 그때 말이에요. 선영은 서둘러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모조리 뒤졌죠. 그러다가 VHS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테이프에는 1998년 봄이라고 영진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선영은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비디오를 틀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낯선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죠. 미정아, 카메라 좀 봐. 영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몸서리쳤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것도 아기와 함께 찍고 있다니. 여보, 이 아이 이름 뭐로 할까? 여자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기가 재민과 너무 닮았다는 거였어요. 재민이로 하자. 강재민.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영상 속 아기가 바로 지금의 재민이었어요. 그럼 저 여자가 재민의 진짜 엄마란 말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선영은 영상을 멈추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영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당장 집에 와요. 왜? 무슨 일이야? 와서 설명해요. 최미정이 누구예요? 전화기 너머로 영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당장 와요. 1시간 후 영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여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이게 뭐예요? 선영이 비디오를 틀었어요. 화면 속 미정과 아기를 보더니 영진은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요?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진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입원했을 때, 뭐요? 너무 힘들었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선영은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가 아파서 입원했다고 바람을 폈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요? 바람이 아니야. 미정이는 특별했어. 특별하기는 뭐가 특별해요.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영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하는 거였죠. 그럼 재민이는? 미정이가 낳은 아이야. 그럼 내가 낳은 아이는 어디 있어요? 영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가 언제예요? 당장 말해요. 선영아, 제발.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민이 들어왔죠.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재민이 비디오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됐죠. 이게 뭐예요?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화면 속 자신과 낯선 여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선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재민이 화면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저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죠? 선영과 영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재민아, 잠깐 나가 있어라. 영진이 아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재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도대체 뭔 일인지 말해주세요. 선영이 재민을 바라봤어요. 26살 청년이 된 아들이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죠. 재민아, 사실은. 선영이 입을 열려던 순간 영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 괜히 아이까지 힘들게 하지 말자. 괜히가 뭐예요? 이게 괜한 일이에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소리였죠. 재민이 대체 누구 아이야? 내가 낳은 아이는 어디 있고 이 아이는 누가 낳은 거야?
재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짐작한 거였죠. 엄마, 설마. 그래,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선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재민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영진아, 이제 모든 걸 말해. 선영이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영진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민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이 뭐예요? 내 엄마가 입원했을 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요? 그 여자가 너를 낳았어. 재민은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럼 제 진짜 엄마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최미정. 그 여자 이름이 최미정이야.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낳은 아이는 어디 있어요? 영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장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었죠. 그건 말해요. 죽었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선영이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당신은 내 아이가 죽었는데 바람둥이 여자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때 너는 정신이 없었어. 아이를 잃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속인 거예요? 26년 동안 영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재민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최선이요? 저보고 거짓말 속에서 살라고요? 재민아, 그럼 제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최미정이라는 그 여자는 어디 있냐고요? 영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에 있어. 미국? 내가 돈을 줘서 보냈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선영이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참 잘했네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네요. 선영아, 그 여자한테 얼마나 줬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애까지 낳고 그 여자한테 돈까지 줬는데 중요하지 않다고요? 재민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디 가니?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재민아. 선영이 불렀지만 재민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남겨진 건 선영과 영진뿐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여잔 정말 다시 안 나타날 거예요? 영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 재혼까지 했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영진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인천공항에 최미정이라는 여자가 내리고 있다는 걸. 재민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선영은 미치겠었죠. 아들에게 연락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재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요. 선영은 반찬 가게도 제대로 못 보고 하루 종일 아들을 찾아다녔죠. 영진은 집에서 술만 마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지만 선영은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이선영 사장님이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한때는 꽤 미인이었을 것 같았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최미정이에요. 선영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있다던 그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뭐라고요? 최미정이에요. 재민이. 잘 크고 있네요. 미정이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벽에 붙은 재민의 사진을 보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진짜 최미정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당신 미국에 있다고 했는데 돌아왔어요. 이제 제 아이 돌려주세요. 선영은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돌려준다고요? 재민이요. 제가 낳은 아이잖아요. 미쳤어요? 재민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혈연상으로는 제 아들이죠. 미정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선영은 공포를 느꼈어요. 당신, 뭘 원하는 거예요?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저도 모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정? 26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지금 와서 모정이에요?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원해서 떠난 줄 아세요? 당신 남편이 돈을 던져주면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받아들였잖아요. 20살 애가 갓난아기 안고 어떻게 살아요? 별 수 있었겠어요? 미정이 소리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세요. 재민이한테 말해주세요. 재민이는 지금 집에 없어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선영은 당황했어요. 당신, 정말 재민이를 데려가려고요?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호적을 조작한 거잖아요.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영진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재민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있다가 나온 것 같았죠. 재민아. 선영이 달려갔지만 재민은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제 진짜 엄마예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재민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재민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진짜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저는 누구예요? 강재민이에요? 최재민이에요?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이야. 미정이 재민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뒤로 물러섰죠. 잠깐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선영이 재민을 보호하려고 앞에 섰어요. 재민아, 집에 가자. 아빠랑 다시 얘기해보자. 아빠요?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잖아요. 재민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26년 동안 속이고 살았잖아요. 선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재민의 말이 맞았거든요. 재민아, 엄마가 설명할게. 미정이 다시 다가왔어요. 설명은 집에서 해요. 세 사람이 다 같이. 재민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죠. 선영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면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을 보고 영진은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 너,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영진 씨.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당신 미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선영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미국에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죠.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진단? 말기암이에요. 길어야 6개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아이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재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말기암이라고요? 췌장암이에요. 이미 전이 돼서. 미정이 힘없이 웃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재민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왜 20살에 아기를 낳고 갈 곳이 없었어? 영진 씨가 돈을 주면서 사라지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었어. 영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죠. 미국에서 재혼했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미정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었죠. 내가 돌 때까지 찍은 거야. 가져가지 못한 사진들. 사진 속 재미는 정말 어린아기였어요. 미정이 안고 있는 모습들. 선영이 그 사진들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정도 아이를 사랑했구나.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재민이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소원이 너를 보는 거였어. 그럼 저를 데려가려고요?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어. 하지만 미정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 와서 보니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선영은 의외였어요. 미정이 적대적으로만 나올 줄 알았는데 특히 이선영 씨. 당신 눈빛을 보니 알겠어요. 진짜 엄마처럼 재민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당연하죠. 26년 동안 키웠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셔서. 재민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이상해요. 뭐가? 진짜 엄마든 가짜 엄마든. 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재민이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어디 가니?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재민이 나가고 나니 새 얼음만 남았어요. 미정 씨, 정말 미안해요. 영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정말 재민이를 데려갈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이제 와서 그 아이 인생을 망칠 순 없죠. 그럼 뭘 원하세요? 그냥 가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선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정을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2시간 후 재민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차분해 보였죠. 결정했어요. 뭘? 전 어릴 적부터 엄마라 부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엄마예요. 재민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 진짜 엄마죠. 선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미정 씨도 제 생모니까 존중하고 싶어요. 재민이 미정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정이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죠. 고마워, 재민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미정은 근처 여관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가끔씩 재민을 만나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미정은 광명시 근처 원룸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죠. 재민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미정을 만나러 갔어요. 이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재민이 미정의 집에 들어서며 물어봤어요. 미정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죠. 괜찮아. 너 때문에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아.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차를 끓였어요. 하지만 손이 많이 떨렸죠. 병원은 다녀왔어요? 응. 의사가 항암 치료를 권하더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재민의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늦게 만났지만 미정도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치료받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너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날 저녁 재민이 집에 돌아오니 선영과 영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민아, 앉아라. 영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미정 씨 얘기야.
미정 이모가 뭐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재민이 놀랐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얼마나 안 좋다고요? 길어야 한 달이래.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 무슨 부탁이요? 우리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재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정을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건가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 하지만 그분도 내 엄마니까. 그럼 모셔오죠.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네. 혈연으로는 제 엄마고 지금 아픈데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이틀 후 미정이 강 씨 집으로 이사 왔어요. 재민의 방 옆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죠. 정말 괜찮을까? 선영은 불안했어요. 남편의 옛 정부를 집에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재민이 선영을 안심시켰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서로 눈치를 봤죠. 하지만 미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선영 씨, 미안해요. 미정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선영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재민이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당연한 거죠. 제 아들인데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였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영이 미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미정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한 주일 후 미정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죠. 재민아, 네, 이모.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민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도 제 엄마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있잖아요. 그날 밤 미정이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 씨, 네. 제가 죽으면 재민이 좀 부탁해요. 무슨 소리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느껴져요. 미정이 힘없이 웃었어요. 재민이가 너무 착해서 자기를 희생할까봐 걱정돼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아이 유학 꼭 보내주세요. 꿈을 포기하지 않게. 알겠어요. 그리고 영진 씨한테도 전해주세요. 이제 모든 걸 용서한다고. 선영은 미정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다음 날 새벽 미정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재민과 선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모, 재민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편히 가세요. 저 잘 살 테니까. 미정은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에는 진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미정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재민과 선영, 그리고 영진이 마지막까지 함께했죠. 화장장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재민이 중얼거렸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선영이 대답했어요. 시작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말이야. 집에 돌아온 후 영진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갈 거야. 영진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갑자기 왜 그래요? 미정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이제 내가 진짜 행복해져야 한다고. 선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30년을 함께 산 정도 있었거든요. 꼭 떠나야 해요? 그래야 너도
재민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영진이 재민에게 다가갔어요. 재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너를 속이고 살았던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재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아빠는 아빠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진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어요. 오래된 가방 하나만 들고서 한 달 후 선영은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사장님, 왜 가게를 접어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선영은 미정이 남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미소 카페라는 이름으로. 엄마, 카페 이름이 예쁘네요. 미정이 이모 생각해서 지었어.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유학 포기할게요. 왜?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안 돼. 미정이 이모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이모도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재민은 결국 유학을 결정했어요. 미정과 선영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죠. 출국 전날 밤 모자는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 엄마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만 잘 되면 돼. 이듬해 봄 재민이 미국에서 안부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께 여기 생활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 미정 이모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그리워요. 곧 방학 때 돌아갈게요. 사랑해요.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했어요. 재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카페는 점점 손님이 늘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찾았죠. 사장님, 커피가 참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예전 반찬 가게 때와는 다른 재미였죠. 어느 날 저녁 선영은 미정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미정 씨, 재민이 잘 크고 있어요. 이모 말 잘 듣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미정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진실은 때론 너무 늦게 와요. 하지만 진심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배웠어요. 재민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였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거짓말로 시작되었어도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선영의 독백이 끝나고 카페에는 따뜻한 커피 향기가 퍼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도 재민이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명의 엄마가 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